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는 얼굴도 많고 제가 하는 강의가 제가 강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늘 또 이렇게 귀하게 만났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시간 마련하기를 바라고 그 소재를 참 한의학을 전공했건 아니면 한의학에 몸 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은 우리 이제 커리어 우리의 어떤 이력을 단순히 한국 안에서 한의원 한방병원이라는 곳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고민을 함께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막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생각을 해보고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 분야와 임상 기법 그리고 내가 어떤 수련을 받아서 내가 만약에 다른 나를 쓰고자 하는 아니면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한테 나를 소개할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신뢰를 받고 있는 수련 내역을 가지고 있나 를 스스로 질문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고 싶다. 이게 사실은 저도 많이 그런 얘기를 했고 들어왔고 진출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사실은 뭐 외국 진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 무대에 어떻게 하면 빈틈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민들레 홀씨 같은 우리 존재일 수도 있는데 그 홀씨 같은 내 존재가 좀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진출이 아니더라도 그럼 그런 여건에서 나는 왜 외국을 나가려고 할까? 동기, 우리 중에 우리 지난 5월 이후로 계속 그런 동기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이승민 쌤. 희망 동기와 그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그 이유가 있을 때 그러면 이제 공간을 옮기는 데는 분명히 이 공간에 있는 거를 버리고 옮겨야 되고 하니까 이 공간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저 공간에 갔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저 공간에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공간에서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많아야지 옮겨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나 아주 기본적인 산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생각해 보는 것을 이제 화두에 두고서 오늘 제가 하는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참 그래야지 뭔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외국 진출을 위해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산수를 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남는다고 전제를 하고 그럼 뭐를 준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자리.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 답을 드리려고 와 있지 않고 함께 생각해보고 저 또한 여전히 답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저 또한 아주 넓은 외국 땅 딱 그냥 확보를 해놔놓고 여러분들한테 자 와서 다 사십시오. 마치 우리 서부 영화를 보면 서부를 그냥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싹 쓸어놓은 다음에 이주해온 사람들 마차 타고 가서 어디서 어디까지 못 받고 그 땅 저기서 경작하시오라는 그런 서부 개척사를 제가 해줄 수 있는 처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거의 어떻게 보면 벼랑 사이에 어떻게 하다 보니 거기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있는 것처럼 그런 처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왔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뭐랄까 모래흙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은 알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장밋빛 아주 그 뭐랄까 레드 카펫을 깔아놓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처지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별 차이 없이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글로벌 파트너십 펀드를 받아서 사실 싱가포르 유니버시티,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싱가포르, 뭐 우리는 싱가포르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하지만 사실 아시아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대학입니다, 그죠? 아시아에 한 몇이. 그래서 그 싱가포르 사람들은 싱가포르 유니버시티를 아시아의 하버드라고 자기네들은 소개를 하고, 실제로 거기에 크게 버금가지 않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일 대학 캠퍼스가 싱가포르 대학에 또 있고, 또 듀크 하고 NUS 내셔널 유니버시티 싱가포르하고 조인트로 의과대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D를 주는 유일한 싱가포르 대학이고, 그 싱가포르 유니버시티에 예전부터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전통적으로 영국 제도를 받아갖고 5년제 의과대학, 우리의 6년제에 준하는 그런 의과대학의 시스템으로 이제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마취과 의사인데, 이분이 박희준 교수인가 희양석 교수인가 에딘버러에서 2002년도에 학회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 와서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거짓침 관련해서 이분이 하는 연구에 거짓침 쓴 게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계속 보류가 됐고, 알고 보니 이분이 이 싱가포르 그 보건부에서 하는 그 침구사 그리고 중의사 면허 심사위원회의 체어를 여러 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침구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3천여 명 됩니다. 인구 500만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더 얘기를 더 할게요. 그래서 그분이 이 마취과에 1993년부터 2003년까지인가 그 과장을 하셔서 그 대학 박물관에 가면 그 과에 취업했는 사람들 이름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찍은 사진입니다. 따끈따끈한. 그날 갔더니 저녁에 그 싱가포르 NUS 병원에 이분이 이제 그 팀 리더가 돼서 있는 그 세 사람의 저기 중의사들이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국경 중의학원 나왔고 이분도 국경 중의학 다 마찬가지인데, 이분은 상해 중의학원 나왔나? 그래서 이 두 분은 저기 NUS 거기 병원에 일하고, 이분은 그 싱가포르 제너럴 하스피털이라고 그 일종의 여기도 그 한마디로 퍼블릭 하스피털이긴 한데 조금 더 사립 같은 그런 분위기가 싱가포르 제너럴 하스피털. 역사는 더 오래됐습니다. 그 역사 자체는 거의 싱가포르 역사와 관련이 되는 그 같이 가는 그 정도로 오랜 그 역사 있는 거기 병원에 중의사를 하는데, 이분이 그 싱가포르의 그 침구사 면허 관련되는 그 이렇게 심사하는 거기에 일을 하더라고요. 저녁 먹으면서 거기가 이제 싱가포르 거기에 그 저기 그 동문 클럽 동문회 회관에 가니까 회관 안에 중국 식당 같은 데가 있으면서 거기서 저녁을 먹고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가리고 있는 명판이 이름이 스칼라즈라고 해서 그 식당 이름이 스칼라즈인데, 제가 사진 찍을 땐 몰랐습니다. 제가 사진 찍혔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오늘 슬라이드를 만들려고 보니까 그 위에 마치 그냥 오라처럼 있는 게 마침 제가 그 밑에 서 있어서 제가 자기가 아큐펑처 클리닉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경희의료원 복도를 한번 걸어봤는데
경의우려원 복도의 표지들이 안내판들이 사실은 여기보다는 더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의우려원 그렇게 복도를 지나가 본 건 몇 년 전 일인데 그때 봤을 때의 경의우려원보다 요즘 그 한방병원 가는 그 길이 훨씬 더 깔끔하고 잘 정돈돼 있고 그래서 좋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일면 훨씬 잘 깨끗하게 정돈돼 있고 한 것이 환자 수가 떨어져서 이런 건 아닌가라는 염려도 좀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지난 15년 사이에 15년 전에는 경희의료원이 그 연간 수익이 한 500억 정도 했었는데 요즘은 저 연 수익이 그렇게 매출이 400억 정도라고 해서 세월은 15년 지났는데 그렇게 떨어져서 어떡하나 염려를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엔 이 서티피켓 일종의 면허입니다. 그죠? 면허가 두 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TCM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어떻게 읽나? 보이시나요?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hysician 이라고 실제로 싱가포르에 이 서티피켓이 있었죠. 벽에 있는 걸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다 보니까 막 삐뚤삐뚤하게 찍어 있습니다. 챙겨서 봐주시고 여기는 이제 에큐펑처리스트 서티피켓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름을 보면 펫럼 리라고 이 아까 전에 마취과 의사, 전문의 의사도 이 서티피켓이 있어야지 침을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TCM 피지션 서티피켓이 없어요. 이분은 이제 침구사 서티피켓만 가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있던 다른 세 사람은 이 TCM 서티피켓을 가지고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이거가 이 에큐펑처 분야에서는 더 상위 라이센스예요. 이거가 있으면 침도 하고 다 하고 약도 하고 이것만 있으면 약은 못하는 게 지금 현재 한약은 중약은 못하는 그런 싱가포르 제도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우리 한국의 한의과 대학생들 오면 이거 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답 주려고 물어봤더니 실제로 중의 대학 중국에 이제 중의 대학이 한 몇십 개가 되잖아요, 그죠? 한 100개도 되나, 뭐 50개가 되나 그런 성마다 있다니까. 근데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이 한 8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중의학원이라고 해서 모든 똑같은 중의사는 아니다, 똑같이 취급해주는 건 아니다라는 현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국내 12개 한의학 교육기관들이 있으면 다 똑같이 쳐줘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또 안 그러는 그런 어떤 그게 정치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어떤 평가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현실의 예를 좀 본 것 같아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현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뭐라고 했나요? 저희가 갈 수 있는 건가? 그분 얘기가 자기도 해본 적이 중국에 있는 대학들도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그 커미티에서 결정하기에 달렸다고.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생각한 것은 커미티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한번은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우리나라 쪽에서 싱가포르에다가 안 해보면 모르니까, 안 부딪혀보면 모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싱가포르 제너럴 하스피털에 갔을 때 재활의학과 의사가 재활병동을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재활병동에 이제 연구랑 저한테 관심이 있다. 네 같은 사람이 오면 연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나 말고 혹시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오면 받아주겠냐. 그러니까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고 자기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에 커미티에 있으니까 방법을 찾아보자고 가지고 올 때 혹시 펀드를 가지고 올 수 있냐고. 그래서 일단은 방법을 안 되면 무급으로도 가서 한번 해보면서 길을 열어보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전들 제가 여기서 98년도에 한국을 떠나서 연구할 때
그런 이런저런 길들이 열리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부딪혀보지 않고서는 답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제가 여기서 잠시 멈춘 다음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의 구성이 어떻습니까? 제가 아닌 함 교수님 빼놔놓고 나머지 젊은 분들 한의과 대학을 졸업하시거나 졸업할 거나 아니면은 한 1년 안에 1년 안에 졸업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한의과 대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몇 분인가요? 다? 그리고 그 한의과 대학 졸업은 아니지만 한의 분야에 일하십니다. 네. 연 박사님. 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커리어에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여기 빠뜨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한번 제안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에 물음표 부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임상가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또 학자, 돈 안 되는 학자, 그리고 교육자, 외국에서는 더더욱 돈이 안 되는 연구자, 그리고 뭘 개발을 해갖고 이렇게 비즈니스화 해낼 수 있는 뭐 그러면 안트레프레너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 앞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보건의료 행정가. 네? 우리 한의과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유학을 가서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보건대학 석사 프로그램 내지는 박사 프로그램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존스 홉킨스에서 보건학 석사를 받은 분은 여러 분 계시고, 또 우리 경희대 졸업생 가운데 김용주 선생은 하버드에서 보건학 석사는 마치고 지금 박사과정에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나선삼 선생은 지금 석사 2개는 마치고 박사과정 지금 논문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옥스퍼드에서. 근데 그분은 사회인류학의 박사라고 있고, 또 우리 상지대 졸업하신 분인가 여자분, 그분도 저기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인가 아니면은 콜롬비아인가 거기에서 의료 인류학 쪽으로 하시고 있고, 여기 학자 내지는 보건의료 행정가, WHO에 파견 나가 있는 안상현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 밖에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료 법률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커리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굳이 뭐 한의 임상은 하지 않지만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변호사가 돼서 어떤 법률사무소 같은 데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혹시 여기에 빠뜨린 거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있잖아. 기자. 아, 좋습니다. 기자도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알리는 거. 기자. 또 글로벌 무대에서 글로벌 기자가 되려면 또 글로벌 저널리스트가 돼야 되겠습니다. 프랑스 말로 하는 저널리스트가 되고, 아니면 영어로 하는 저널리스트가 되고, 그죠? 간단히 제 소개하면 저는 지금 임상하고 있고 재활의학과에서 진료하고, 또 치과에서 하고, 또 연구는 그 Center for Pain Research and Innovation이라는 여기에서 연구하고 있고, 여기에 팀들은 뭐 지네틱 메디슨 하는 사람, 또 그 밖에 그 연구 프로그램 중에 연구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런 그 스칼라십 프로그램인데, 제 월급의 80%를 NIH가 3년 동안 줘서 제가 연구를 좀 자유롭게, 연구비를 어떤 구체적인 연구비를 가져와야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제약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과정에 있는데, 그 덕분에 제가 좀 자유롭게 연구를 막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그런 좀 그런 계획을 가지게 됐고요. 교육도 하고, 교육이랄까 뭐 어떤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 조금은 고등의
고민, 이런 뭐 사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코리아 포럼 우리 박희준 교수님 오셨을 때는 이건 없었죠. 그러다가 박희준 교수 오셨던 코리아 리서치 펠로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기 우리 UNC의 저기 정창인 교수님, 김봉 교수님, 또 상지대의 박형우 교수님 이런 이 코리아 리서치 펠로우 프로그램 통해서 저희 있는 UNC에 다녀갔었고 UNC 학생회 저기 제가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그런 역할도 하면서 대단하게 이거 한다고 월급 받는 커리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있음으로 인해 갖고 이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데 좀 도움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부분은 관심을 안 가졌지만 요즘 가면 갈수록 한국 안에서도 많이 바뀌어서 이게 한국도 세월이 무르익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인데 제가 오늘 동대구역을 지나고 또 서울역을 지나오면서 역에 중소기업에서 하는 작은 기업들의 새로운 제품 내놓는 그거를 많이 전시를 하고 있어서 지난 몇 년 사이에 한 1, 2년 사이에 한국에서도 뭔가 연구를 하고 그 연구에 나오는 지식 그런 것들을 상품화, 산업화 해야 된다는 것이 참 많이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구나를 느꼈는데 저 또한 이 부분에 계속 관심이 있어서 거지침 개발한 이후로 거지침은 98년도에 개발해서 99년도 한 2002년도쯤에 그거를 상품화를 해서 팔기를 시작했는데 지난 한 11년 동안 쭉 그게 거지침이라는 아주 하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매출을 했는 걸 보니까 아주 수천만 원어치를 팔았더라고요. 남은 돈은 없지만 수천만 원, 한 7, 8천만 원어치 팔은 것 같아요. 그거를 사간 나라들도 아주 다양해요. 스웨덴,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한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식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갖다가 그냥 어베일블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그거를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느꼈고 우리 한의학 연구 과정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 아니면 임상 한의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짜 아주 손쉽게 할 수 있게끔 아주 그냥 코 밑에 갖다가 받칠 수 있는 아니면 손에 딱 잡혀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 커리어 가운데 하나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싱가포르 대학에 가서 싱가포르 대학 이름을 보니까 이게 용루린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학교 대학 이름이 이래요. 그래서 제가 내역을 좀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용루린이래요. 근데 이분이 의사인데 한 번도 환자를 보신 적이 없는 의사예요. 그런데 비즈니스를 해서 이 대학에다가 100 밀리언 싱가포르 달러를 기증을 하고 대학 이름을 아예 바꿔버렸대요. 그래서 우리 여기 중에 앉아 있는 분들도 아주 그냥 임상 해갖고 신통치 않을 것 같으면 진짜 산업화를 그냥 잘 그냥 크게 해갖고는 그냥 아예 이 대학을 그냥 통째로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다. 싱가포르 얘기를 했는데 그럼 싱가포르만이냐? 이 UNC의 보건대학원 이름이 길링스 스쿨 오브 글로벌 퍼블릭 헬스입니다. 이게 한 몇 년 전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누구에서 따왔냐 하면은 데니스 길링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UNC의 82년도에 교수였었습니다. 통계학과 교수. 통계학과 교수가 제약회사에 어떤 임상 연구하는
그 프로젝트를 받아서 이렇게 연구를 도와주다가 이거 수요가 있구나. 그리고 수요를 갖다가 메꿔주는 CRO를 받게 하는 거죠. 클리니컬 리서치 아시는 분들은 그 클리니컬 리서치 오거니제이션인가 뭐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혹시 퀸타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퀸타일. Q자를 이렇게 잘못 보면 무슨 원불교 사인 같아요. 그 퀸타일을 창업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50 밀리언 달러를 10년 거치로 UNC에 준다는 조건으로 학교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길링스 스쿨. 근데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UNC의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부분의 스쿨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명예와 그거를 다 해주는 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분 용두린이라는 이분도 스쿨 오브 메디슨뿐만이 아니라 자기 딸의 이름을 따서 스쿨 오브 뮤직인가 그것도 바꾸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소위 누구 말따나 뭐 후기 산업 사회, 뭐 자본주의 사회가 갈 수 있는 이렇게 속성이 그렇다면 우리가 지나치게 멀어지려고 하기보다는 거기에 이렇게 따라서 편승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후기 산업화 내지는 어떤 뜻있는 산업화의 예가 아닐까. 그런데 제가 이 강의 준비하려고 하다못해 용두린이라는 사람의 좀 전기랄까 뒷조사를 좀 하면 좀 더 소개해 드릴 수 있겠다 싶어 갖고, 보통 우리 돈 내고 그러면 이렇게 막 여러 군데 사람들이 막 홍보를 자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랑하려고 했는 흔적이 없어요. 위키피디아도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굳이 돈 가져서 돈 쓴다고 해서 반드시 자랑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커리어 부분이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커리어의 한 옵션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디서 강의하려고 좀 더 인터랙티브한 강의를 준비하려고 했더니 질문을 여쭤봤는데,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의 임상가가 어렵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한약에 대한 불신, 현대 의료기 사용 못함으로 인해서 한의원 내원 규모가 급감했습니다. 미국에서의 내원 규모 및 증감 추세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답을 하려고 제가 이 사진을 찍었는데, 혹시 이양수 교수님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알랑가몰라. 엑서터 막달레인 로드 뒤쪽에 있는 제너럴 프랙티스, 저희 아이들 2004년까지 저희 아이들 다녔던 한마디로 보건소, 영국의 GP 프랙티스인데, 저희 있을 때는 이게 없었습니다. 2004년까지도 없었고 적어도 한 2010년 무렵까지도 이게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2014년도 8월에 가니까 이렇게 평말을 붙여놨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NHS에서 로백페인 환자들 있잖아요. 만성 로백페인 환자는 12번까지 침을 받을 수 있도록 NHS가 허용한다는 게 BBC 뉴스로 한 2012년도인가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그리고 또 영국에서 옛날 같으면 모두 1인실로 했었는데, 요즘은 비용을 줄일, 예를 들면 무릎 아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 세션으로 여러 사람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얘기하면서 침 돌아가면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도 비용이 덜 드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월은 분명히 바뀌어서 영국과 미국뿐만이 아니라 독일, 제가 지난주 수요일, 지난주 금요일이구나. 지난주 금요일 날 독일에 있었는데요. 디셀도르프에. 혹시 독일 침 연구 하시는 분들이 혹시 독일의 메이저 연구 가운데 게락 연구라고 들어보세요. GERAC 게락 연구. 거기에 퍼스트 도스 가운데 한 사람이 알브레이트 몰스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브레 몰스버그 클리닉을 갔는데요. 그 사람은 양의사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뭐 또 독일에서 양의사 침 진료하는 걸 봤으니까 한국에서도 양의사 해야 된다 그러면 싫어하는 한의사분들이 너무 많을 거니까. 근데 독일 현실은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독일 현실에서는 침을 쓰고 있는 의사가 많습니다. 6만에서 7만 명 정도가 침을 쓰고 있습니다. 독일에 한의사가 없으니까 그런 제도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분 환자를 보는데 침을 그냥 거의 모든 환자한테 침을 써요. 아예 뭐 딴 거를 안 쓰고 그분은 그냥 다 침으로. 환자들도 아주 반응도 좋고 또 아주 잘 낫고 있다고 제가 한 2시간 정도 그 옆에서 환자 보는데 옆에서 이렇게 가운 입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증가 추세인데 근데 개개인 임상가마다 효율적 있게 보는 숫자가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벌 수 있는 돈도 아주 천차만별인데 그러면 저는 그러면 이 견해에 한국 임상가가 어려운 이유가 한약에 대한 불신과 현대의료기 사용을 못하는 것 때문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단순히 쉽게 동의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이유도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이 남아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얘기할 수 있다면 깊게 얘기해 볼 수도 있고 시간이 되면 나중에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글로벌 커리어를 생각하니까 이젠 어떤 글로벌 커리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기술 이걸 가지고 글로벌 무대에서 내 할 걸 가지고 이제 살아나가야 되는데 제가 요즘 저희 그 집사람한테 꼬여갖고 보기 시작하게 된 미생이라는 한의학 세계화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미생 스토리는 아주 상사맨들의 스토리지 않습니까? 뭔가 팔 게 있는 것을 발굴해서 팔 수 있는 곳을 발굴해서 맞춤으로서 이게 트레이드를 만들어내는 상사맨인데 근데 그 상사맨이 효율적으로 하는 상사맨이 있고 부하는 효율적인데 아주 비효율적인 그렇게 그 상관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한의계의 글로벌 커리어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마부장 같은 상사맨이 될 거냐 아니면 오상식이나 장그래 같은 상사맨이 될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책만 가지고 하는 지루함을 떠나서 조금 그 신명나는 흥미있는 그 생각이나 고민이 아닐까. 저는 여러분들 이 모든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그 스스로 21세기의 허준이거나 아니면 이제마 일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동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진 모델 근데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있는 무대는 저 무대가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하는 진료 모델이었으니까 저는 어쨌든 어떻게 하다 보니 주 무대는 양방 무대에 제가 굴러 들어간 돌이에요. 그죠? 굴러 들어간 돌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모델은 원튼 원치 않든 협진 모델입니다. 제가 무슨 뭐 이렇게 구호로 협진 모델 합니다라고 해서 하는 협진 모델이 아니라 그냥 협진이 돼버린 모델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협진 모델을 고민을 할 때 그럼 어떤 협진 모델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과연 우리가 이 협진 모델을 얘기하면서 의사들 아니면 한의사들의 입장에서 협진 모델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픈 사람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아픈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델에서 생각하는지 그래서 저는 답이 아니 의사는 좀 재워놓고 이게 의료의 최종 소비자가 누구냐 의료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매셔야 될 대상이 누군지 그 매셔야 되는 대상 입장에서 우리가 협진 모델을 찾는다면 아주 오래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 있는 데
맞추는 공급 그런 그 모델이 결국은 성공할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한의를 고집할지 아니면 양의를 고집할지 뭐 누가 어떤 그거를 떠나서 저는 수요에 맞는 것에 맞게끔 자기 변화를 할 수 있는 집단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저는 조금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 좀 자유로워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양의사가 양의의 틀을 깨고 한의를 받아들이는 모델을 만들면 그 사람들이 모델이 성공할 거고 한의사가 한의라는 고정의 틀을 깨고 양의들이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할 수 있는 모델을 차츰차츰 자기 변모를 해가면서 탈바꿈을 해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에 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그쪽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고집하기보다는 필요한 거를 누가 만들 수 있고 그 필요한 거를 위해서 자기 틀을 벗을 수 있느냐 자기 틀을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 벗을 수도 있는 존재들이 결국은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와서 사실은 밤에 잠도 안 오고 지쳐 때문에 강의 이 슬라이드를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다가 딱 이틀 3일 전에 제가 대구에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조인트 커미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미국에 조인트 커미션 있나? 특별히 근데 저기 조인트 커미션은 사실은 미국에 2만 개 넘는 보건의료기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건강 심평원 한국의 심평원 돈 얼마 줄지 결정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심평원과 같은 데서 이 크로닉 페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이제 에큐펑처를 포함을 시켜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심평원 같은 데서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를 시키는 내용을 11월 12일 날 공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변화가 분명히 이루고 있구나 미국에서. 그런데 이 에큐펑처를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직역만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역분들이 지금 막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터들도 짐 쓴다 그러고 의사들도 짐 쓴다 그러고 또 전통적으로 친구 대학을 졸업한 친구사들도 쓴다 그러고 또 동시에 친구 대학을 나온 그 대학들에서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닥터레이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이제 점진적으로는 프로페셔널 닥터레이트로 가려는 막 자기 변모를 막 하고 있습니다. 꿈틀꿈틀. 그래서 자기 변모를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막 변하겠고 그 변하겠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시켜서 나가는 사람을 막을 방법은 없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계속 설득시켜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 열심히 해 나가고 한다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길은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소견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그 계획을 우리는 해야 될까.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했던 아주 기초 산수 글로벌 무대로 내가 나가고 싶다, 나가는 희망이 있다. 그럼 이렇게 한마디로 수판을 두드려 볼 때 나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나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면 그게 글로벌 무대라는 게 반드시 한국을 떠나야지만 글로벌 무대가 되는 건 아니고 한국 안에 있으면서도 글로벌 커리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정의의료원도 국제 협력 진료를 하게 되면 결국은 글로벌 커리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송도 같은데 의료원을 한다든가 제주도 같은데 경제자유구라든가 자유특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글로벌 진료를 하다가 보면 결국은 그게 글로벌 커리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 우리 친구경락센터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우리 후배 한 분이 미국의 모 대학을 가서 커리어를 조금 더 좀 이렇게 하려고 친구사 면허를 받으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받은 박사학위가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경희대학, 여러분들이 뭐 경희대학교 나오고 다른 대학도 나왔는데 뭐 한국에서 한의과 대학들은 과연 이 어크레디테이션이라는 게 인증, 뭐 학력 인증 그 부분들을 과연 그 졸업생들의 아프터 서비스를 위해서 학력 인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 언제는 한번 우리 한의과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졸업한 사람이 호주를 가서 학위를 받는데 석박사 학위는 인정 안 하고 학사 학위만 인정해 줄 테면 거기서부터 석사는 새로 해. 그래서 그거를 좀 그런 것들을 대학이 나서서 학생들이 모두 나서야죠. 그렇게 인정 못 받을 학위를 주면 되냐? 그래서 글로벌리 어크레디티드 돼 있는 걸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점점 더 나아가서 대학 나올 때 아예 대학 졸업 프로그램에다가 6년제 졸업할 때는 우리가 졸업할 때는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싱가포르도 볼 수 있고 미국도 볼 수 있고 그냥 졸업하면서 그냥 다 실제 지금 적지 않은 국내 의과대학들은 졸업하면서 USMLE를 동시에 보는 대학들도 있죠. 졸업하면서 우리는 자고 있는가? 그래서 졸업하면서 한의사 국시복시를 준비한다면 그에 준하는 준비를 우리가 못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진짜 만약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글로벌 커리어를 생각한다면 외교 통상부에다가도 끊임없이 이슈화를 만들어. 한국 의료법에 의해서 피지션이면 그 의사면 그러면 외국 나가서도 의사가 될 수 있는 최소한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면 0%냐 아니면 10%냐 50%냐 80%냐 그러면 남은 30% 남은 20% 남은 50%는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느냐 그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벌써 몇십 명 와서 글로벌 커리어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런데 관심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들 수요를 채우자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어떤 그 학력인가 내가 받는 크레딧, 내가 한국에서 학점을 이수받으면 자 이양수 교수 영국에서 운전면허증 받아봤어요? 네. 영국에서 운전면허증 받을 때 제가 처음 갔을 땐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땐 운전면허증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같이 봤어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필기시험 제가 봐서 합격했는데 실기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간다고 떨어뜨려서 너무 빨리 간다고 떨어뜨렸는데 너무 빨리 간다고 이렇게 밑에 이유를 사는데 레클리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그냥 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한국의 대사관하고 영국하고 협상이 잘 돼갖고 그냥 한국 면허증 가지고 오면 영국 면허증을 바꿔주도록 제가 여기 학위하고 있을 때 그렇게 생겼습니다. 예. 근데 제가 시험 떨어지고 있을 때 독일,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은 면허증을 막 바꿔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만약에 한의사 면허증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그게 외교적인 아니면 안 되는 만큼 되면 되는 만큼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국에서 변호사도 사고
그래서 이게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도 저기 미국의 오른쪽에 섬나라들이 많아요. 미국 오른쪽에 저기 거기 뭐 버진 아일랜드도 있고 또 쿠바 있는데도 학교들 하바나 같은 데도 있고 실제로 거기 아주 작은 섬들에 의과대학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몇십 개가 있습니다. 거기 의과대학들은 뭐를 하냐면은 미국에서 미국 정규 의과대학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들어와서 의과대학 그거를 졸업장 받고 미국에 USMLE 쳐서 외국 그 학력 인정받아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한국이 그런 프로그램하고도 절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어쨌건 글로벌 그 글로벌 커리어를 위한 액션 플랜 차원에서 우리가 저는 이렇게 열정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 열정이라면 적어도 준비할 수 있는 팀을 충분히 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대부분 세계화 할 때 그냥 구호로 알다가 보니까 세계화 사이에 세계 시장화라는 부분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빠뜨리는 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사실은 무역 뭐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요즘 저기 뉴질랜드 미국 저기 중국 이런 나라들 칠레 이런 나라들하고 유럽이랑 프리 트레이드를 어그리먼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사실은 지금까지는 물자들만 프리 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외교통상부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저기 뉴질랜드하고 프리 트레이드에는 한의사 FTA 부분도 동의가 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에 대해서 몇십 명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분명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 보셨지만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 농민들을 바꿀 수가 있나요? 한의사 인구 다 합쳐봐야 2만 명인데 한의사의 어떤 한의사 부분이 FTA에 포함되고 한의사분들이 어찌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 또한 배제하지 못한 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기 바라고 그런 거를 위해서 이 준비해야 될 이 세계 시장 무대에서 필요한 스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액션 플랜입니다. 중국의 중의사들 중의학원을 졸업하는 사람의 몇 프로 정도나 실제 중의사로서 프랙티스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특히 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 중에도 외국을 나가서 안마하고 중국의 런던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에 가면 차이니즈 메디슨 클리닉이 요거에 한 반 정도 되는 그런데 방을 한 2층별로 해갖고 진료실을 한 7, 8개 넣어갖고는 막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이게 저기 하는 진료 상담도 하고 또 뭐 추나도 받고 하는 그런 클리닉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커리어는 그런 세팅으로 갈 건지 아니면 어떤 세팅으로 갈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또한 계획. 어떤 청사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한 것 가운데 저기 끝까지 미루기 힘들 정도로 한번 여쭤보고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다.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과연 글로벌 커리어가 내 땅을 벗어나야지만이 글로벌 커리어가 될 것인가? 그럼 내 땅에서 속된 말로 똥개도 집 앞에서 30분 따고 간다는데 만약에 내가 한국 안에서 글로벌 커리어를 한다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한테 스스로 내가 전공한 분야, 나는 어떤 이 수련 내역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글로벌 마켓에 그 경쟁력이 있는가? 응?
도대체 나는 내가 며칠 전에 어제 저녁에 진짜 절박하게 아니면 아주 절실하게 그런 거에 관심 있다는 분들을 만나서 똑같은 질문들을 물어봤습니다. 희망과 동기가 이유가 뭐냐. 어떤 분들은 구체적이고 어떤 분들은 막연하고 그런데 공통점 부분의 하나는 실제로 외국의 어떤 그 현실에 그렇게 부딪혀 보면서 외국 여행은 했겠지만 현실 속에 있는 외국 안에서의 이렇게 산수는 별로 안 하신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열망은 있으나 갈 길은 상당히 멀 수 있겠다. 한국 안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누릴 수 있는 것만 그리고 떠남으로써 잃어버릴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생각해보는 여기 이만큼 인원이 모였으면 저기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그런데 보면 해외 진출을 위한 한의사 모임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줄여서 해한모 그런 데 가셔서 가 있는 사람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알수록 내가 더 많이 준비되고 실수도 적고 성공 확률도 높고 일단 이걸로 제가 한마디로 어디 보면 발제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질문 제가 날이면 날마다 올 수가 없으니까 그걸로 질의응답 시간을